네,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씬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씬스틸러 오프닝에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추석 특집으로 진짜를 찾아라 퀴즈 진행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 세 분 진짜를 찾기 문제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는 후기와 함께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향한 청취자들의 원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가짜 안철수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이 뭔지 아세요? 참기름. 네, 길게 하면 안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2766님 너무 헷갈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9071님 재밌습니다. 라디오 역사상 가장 어려운 퀴즈네요. 여기 분식집인데요. 손님들과 상의하면서 풀었습니다. 8761님은 안철수 의원 문제가 나올 때 이번엔 찐으로 힘든데요. 이런 탄식. 아니 이게 거의 수능회에서 없어질 킬러 문항급이었다라고 킬러 저는 문항. 봅니다.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옆에서 들으면서도 못 푸는데 저는. 예. 현장에서도. 이번 구모에서 예.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은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나 봐요. 한 2,500명 정도가 만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국어가 어려워졌어요. 이게 대신. 그런 수준이에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달랐어요. 이상민 씨는. 예. 그거 어떻게 풀어? 네. 그 상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을 안 가져가게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못 가져가게. 네.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민 개인의 의견. 개인의 이상민 씨 왜 의견이죠. 혼자 뒤집었어 그거를. 나쁜 진행자입니다. 예. 자, 퀴즈 당첨자는요 홈페이지에 9월 29일 방송 내용란에 퀴즈 당첨자 명단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또 뭐 이 연락처라든지 주소가 확인되는 분들은 그 당첨자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때 배추김치 세트, 칼 세트, 칼. 주방용 칼 세트, 예. 그다음에 무슨 홍삼, 아이 홍삼 세트. 네네네.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렇게 칼을 탐냈었는데. 그러니까요. 칼 가져가고 싶다고. 예. 네. 자, 선물이 이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 공개 방송 가을 소풍 하잖아요. 이때까지 다음 주와 다음 주에 많은 퀴즈와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안 의원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간판으로 뛰고 계세요. 식사하고 인증샷 좀 올리셨습니까? 강서구를 살릴 자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직위가 없이도 이번 선거 돕겠다 말씀드렸고요.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개발청장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김태우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대표님도 나오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제가 강서구에 가가지고 좀 뭐 그 포켓볼인지 뭐도 치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강서에 맹주도 오셨네. 빨리 와요. 안녕하십니까, 김승수입니다. 사실상 김태우 후보가 책임져라 이렇게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턱이 갑자기 아픕니다. 왜 그래요? 예. 아이고 뭐 다 김성태 출동하시네. 의원, 김기현 대표, 안철수 의원까지 아주 총출동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업무 능력 빵점인 민주당 후보에게 강서구 맡기면 되겠습니까? 반면 그 1년 동안 검증받은 김태우 후보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나오셨네요. 이 대표님도 나오셨어요? 예, 빵야. 소리 들리시나요? 오히려 우리 진교훈 후보가 민심 취향 저격수 아닌가. 지금 강서구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우리 진교훈 후보를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참여해달라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씬스틸러로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게 되는데요. 영장 기각 후 뉴스의 중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사실은 단식 후유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제는 그 뭐 걸음걸이
그다음에 동선 하나, 말씀 한마디가 다 이제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국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된 첫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하셨는데 먼저 양 변호사님, 요 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뭡니까? 사실 검찰에서도 핵심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심을 찾기가 언론만 봐서도 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혐의 자체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만 원래 4시간을 계획을 했다는 그랬다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4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 아니 준비했다고. 이게 뭘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재판에 넘겼다는 걸 설명하는 데만 4시간이 필요하다면 과연 이게 핵심이 뭘까요? 적어도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도 핵심을 정리를 너무 큰 그림을 그려야지 되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중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범죄는 그렇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네, 이 대표님 직접 출석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혐오에 맞이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 그 민간업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제가 들어준 바가 없고요. 저에 대한 수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만 376번이에요. 국민들이 현명하시다 생각하고 검찰은 정치 좀 그만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제가 투쟁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장에서 마지막에 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지금 같은 내용의 7분 가량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진상 전 실장 같이 기소된 재판이잖아요. 한번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 악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예, 제가 보석 조건 때문에요. 정 전 실장과 전혀 접촉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정 안에서라도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드렸고요. 정진석 실장을 안아주고 악수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싶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오죽 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석 조건에 접촉하지 말라는 건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입맞추지 말라는 증언이 거지. 오염될까봐. 법정에서 어차피 나란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악수하는 것조차도 막는 건 애초에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뭐 행동 거지 하나를 좀 이제 뭐 트집 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굳이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악수를 하고 싶다 해서 악수를 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위례신도시 관련된 이 혐의 사실만 검찰에서 혐의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재판장에서 추후로 다 늦췄다고 하던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는 한 7시간 가량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대장동만 4시간이었고 위례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7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1시간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 대표가 실제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을 재판부도 인정을 해서 짧게 재판을 끝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수사도 할 만큼 했고 압수수색도 할 만큼 했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영장 다시 청구하겠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먼저 하겠다. 쪼개기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2개의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위증교사를 굳이 넣어서 증거인멸을 사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패착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는 두 사안, 백현동 사안하고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대북승거 자체가 2개가 사안이 워낙 크니까 이걸로도 구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잘 아직은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그때 영장 기각이 됐을 때는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을 때는 2개가 혐의 사실에 다툴 여지가 많다라는 게 기각 사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이 아니라 계속 범죄를 오히려 덮으려가 있다는 쪽으로 하니까 구속을 시키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 그때는 분명히 사실관계, 법리상, 법리관계 둘 다 다툴 게 있으니까 그러면 방어권 보장을 해서 구속시키면 안 된다는 게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다시 재청구를 하려면 혐의 사실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데 2달 동안 재수사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어떤 게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저로서는 잘 짐작이 안 갑니다. 1년 반에서 2년 수사하고
기소가 어렵다 싶으면 불구속 그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신속이라고 하는 이념에 부합하는데 앞으로 2달 더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수사에 따른 판단인지 정치적인 판단을 깔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이상한 게요. 예. 재청구를 비회기하겠다. 12월 초에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재청구 시점을 정해놓는다는 영장 게 청구 시점을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뭐가 나와야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로 다음 수사 행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못을 박아놓고 답정로 미리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심을 법률가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님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이 난항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네네. 예, 그거는 검찰 측에 물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수사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동력 같은 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고 시스템이 동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실패의 책임을 저한테 물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증거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고. 예, 그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검찰에 가라고요? 예, 검찰에 아니, 가시는 검찰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동안 법조인이시잖아요. 직접 하셨잖아요. 그동안에는 아, 국회 직접 가서도 했죠. 예, 국회 가서도 설명 다 예, 하셨잖아요. 검찰에다가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편의점이 되는 것 같아. 편의점이라뇨? 편의점. 예, 네. 제가 반말하지 않았죠. 아니 예. 저 반말 저도 안 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편의점 저희 이 신스틸러의 모태가 됐던 바로 그 편의점 네네네.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자 나오신 김에 한 장관님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난달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몰타와 안도라 다녀오셨죠. 예, 근데 빈손 출장이었습니다. 두 곳은 한쪽은 안도라는 로마를 몰타는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거는 몰타와 안도라 측에 여쭤보시고요. 예, 일단은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허위 주장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니 빈손 다녀오셨고 출장까지. 빈손이었다. 그건 맞잖아요. 그건 예? 사실 아닙니까? 예,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그 사실 아니냐고요. 네, 허위 어쨌든 주장.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수 부처 국무위원이 임무를 부여받아서 세계 각국 상대로 유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략적인 이유로 아무리 정략적인 이유라도 그 범정부 차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폄훼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양 변호사님. 법무부에서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결하여 국익을 위해서 엑스포 유치에 힘써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연관관계를 잘 못 찾겠어. 물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법무부 장관 이전에 또 국무위원이기도 하니까 네네. 국무위원으로 근데 국무위원이 해외 영업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게다가 부산 엑스포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이 뭐 유치돼서 잘 이루어지길 그럼요. 바라죠. 부산 시민들도 바라고 전 국민이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처럼 이런 국제적인 행사 하나에 국력을 다 막 대통령부터 나서 전부 다 쏟아야 될 만큼의 국가인가? 네. 그거는 조금 저는 물음표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이렇게까지 했던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대전 엑스포 뭐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야. 신장식 변호사 초등학교 때나 그랬지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고. 저는 어렸을 때 여수 엑스포였습니다. 예, 고백하건대 국민학교였습니다. 예, 윤 대통령님 직접 유럽 출장까지 한동훈 장관 보내셨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유행 가서도 그냥 뭐 정신없이 만났다. 한 그릇 못 드셨다 그랬어요. 한 술만 아니, 드셨다고. 여러분들께서 네. 제 말을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네네. 비판만 하지 마시고 네. 지금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정말 어그레시브하게 몸을 져서 뛰면은 바로 우리 게 될 거예요. That's mine 이게 될 겁니다. 뭐 영어를 좀 아실려나? 어쨌든 제가 지난달 뉴욕에서도 우리 장성민 기획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육개장에다가 제가 밥을 말아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밥 한 숟갈 겨우
떠먹고 양자회담하면서 겨우겨우 국익을 챙겼습니다. 정상들을 만났어요. 외교천재 회담 기계 아닙니까? 코피도 아우 지금 또 날라 그러네. 코피도 났어요 지금. 아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근데 대통령 그 해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지금 미국 발로 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큰일 났어요. 국제 정세 자체가 우리나라도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발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뛰어야죠. 우리가 발로 하면 됩니까? 축구도 끝났는데. 축구 그 축구는 얘기- 내일이 신유빈 결승입니다. 선수가 손으로 탁구한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손으로 가야죠. 그 재미없었나? 발이 그 발이 아닌데. 난 이런 농이 좋던데. 아니 근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도 오늘 부결됐고 유인촌 김행 후보자 등등 당간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거 사실은 이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었는데 이거 지금 이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사실 대법원장 35년 만에 공백 사태가 있다라는 게 그리고 네. 신 변호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법조계에서 대법원장의 위상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반 좀 죄송하지만 장관분들하고 또 위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입법, 사법, 행정의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낙마하셨는데 딱히 말씀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의 정치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